도내 한 농협에서 수매한 쌀 가운데 일부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합원들은 도정 과정의 자연 감소인지 빼돌린 것인지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벼농사에 많은 물이 필요한 시기라서 영농급수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군산 내양 일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개별 유적이 아닌 지역 전체가 문화재가 된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의 한 농협 미곡 처리장에서 1년 새 쌀 1,000톤이 사라졌습니다. 무게를 재고 쌀을 깎는 과정에서 생긴 오차라는 조합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은 비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미곡 처리장입니다. 담장 곳곳에 농민들이 항의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난해 이 미곡 처리장에 맡긴 조곡은 21,858톤입니다. 이 가운데 도정된 쌀은 15,310톤, 5,751톤은 왕교와 속교 등 부산물이고 나머지 796톤이 사라졌습니다. 보관할 때도 숨을 쉬면서 줄고 이동하면서도 줄고 가공하면서도 열에 의해서 이게 없어지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손실이 나와요. 여기에 분기마다 이루어진 재고조사에서도 191톤이 추가로 없어져 사라진 쌀은 모두 1,000톤에 이릅니다. 대형 사일로 2개를 채울 수 있는 양으로 대략 2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인근 농협도 다 이런 현상이 저기면 담보를 잡아야 하는데 여기같이 잡지는 않았어요. 이 미곡 처리장에서 재작년 손실 처리된 쌀은 300여 톤이었지만 1년 새 갑자기 3배가 불어난 것입니다. 농협 내부에서도 매우 흔치 않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안 좋은 상태라 좀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일부 농민들은 비리까지 의심하고 있지만 조합장은 여전히 다른 이유를 댑니다. 저희만 개근대 수매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흉년이 들어서 벼 상태가 아주 나쁘잖아요. 그럴수록 이 편차가 커요. 상황이 이런데도 자체 감사는 물론 농협본부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어 농민들의 관심은 검찰 수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 달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뜨거운 햇살만 내리쬐면서 농업용 저수지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벼농사에 물이 필요한 시기여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정읍 고부면에 있는 만수 저수지. 만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저수지 바닥에 푸른 잔디가 자라났습니다. 골프 코스를 연상할 정도로 물이 빠져 주변 정읍천에서 밤낮 없이 양수기로 물을 퍼오고 있습니다. 최대 한 15%까지는 그 저수지 떨어졌었는데요. 현재 지금 정읍천에서 양수를 해가지고 주야로 양수를 해가지고 한 1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내장호 물줄기를 여기저기에서 나눠 갔다 보니 말단부까지 영농수가 공급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웃한 순창도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산간부에 있는 작은 저수지들이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 예년 같으면 물이 흘러넘칠 거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해 불안해하는 윗동네가 물을 가둬버려 양수기를 보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선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언쟁이라든지 큰 불싸움 안 나고 있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날카로워져 가는 거. 이처럼 저수지가 말라붙어 주의 단계에 접어든 곳이 도내에서는 정읍과 순창 등 2곳. 전체적으로는 58%의 저수율로 평년 대비 8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급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벼가 알곡을 맺기 위해 물이 많이 필요할 시기여서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극한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삼처럼 더위 약한 밭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내 인삼밭 산당수는 평야지대에 몰려 있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올해 수확이 예정된 5년근 인삼밭입니다. 풍성해야 할 잎사귀들이 누렇게 변했고
바싹 마른 줄기는 힘없이 뽑혀 나옵니다. 더위에 약한 인삼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생육을 멈춘 것입니다. 사람도 못 견디는데 이 식물이 다 탈 정도 되면은 흉년 중에도 최악의 흉년이죠. 뭐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통염과 달리 인삼은 시원한 산지에서뿐만 아니라 이곳과 같은 평야지대에서도 생산됩니다. 기온은 더 높지만 이렇게 차양막만 제대로 설치하면 수확량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인삼이 재배되는 곳은 고창과 김제, 익산 등 평야 지역입니다.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맞춰 20여 년 전부터 산지에서만 키우던 인삼을 평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폭염의 기세 때문에 평야지대 인삼밭에서 유독 피해가 컸습니다. 동부 산악권보다 기온이 더 높다 보니 수확이 불투명할 정도입니다. 올여름 폭염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 대부분도 평야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밭에 오기도 싫어요. 내년에도 이 폭염이 이렇게 지속된다면은 인삼 농가 아마 힘들 거예요. 아직까지는 폭염이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삼 농가의 한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일제 수탈의 흔적 같은 근대 유산이 많은 군산 내항 일대가 이른바 면단위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개별 유적이 아닌 일정 지역 전체가 문화재가 된 것은 군산 내항이 처음인데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일제감정기 경제 수탈의 시설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군산 내항.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군산 내항을 면 단위 등록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또 군산 내항 일원의 뜬다리 부두를 비롯해서 항만 석축물인 호안, 내항철도, 옛 제1사료 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 약품 상사 저장 탱크 등 5개 핵심 시설과 건축물은 개별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 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하여 면 단위 등록문화재 지정은 목포와 영주시도 함께 포함됐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산의 이들 문화재에는 내년부터 5년간 보수 정비와 역사 경관 회복 등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근대문화역사지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문화재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군산조선소와 한국GM 사태로 악화된 군산 지역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관광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옛 세관 본관의 사적 지정과 4곳의 등록문화재 지정에 이어 이번 면단위 문화재 등록으로 군산이 지역문화의 중심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이자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찬란한 역사 문화의 중심지였죠. 당연히 도시를 둘러싼 성곽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주의 옛 성곽을 전주시가 곧 발굴 조사에 나섭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의 옛 지도입니다. 풍남문을 비롯해 동서남북에 위치한 4대문을 중심으로 사방을 성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 안에는 풍패지광과 전라 가명, 경기전 모습이 또렷합니다. 전주의 성곽은 고려 말 처음 축조돼 조선 영조 때 완벽한 형태로 재건됐는데 둘레 2618보, 즉 3.2km였고 읍성 안 면적은 59만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철거돼 지금은 풍남문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문은 현재 동문사거리고요. 그다음에 북문은 오거리 광장, 서문은 서문파출소가 현재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부성을 복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발굴 조사에 나섭니다. 고지도와 문헌 자료로만 추정해온 성문터와 성곽의 위치, 규모 등을 밝힐 예정인데 우선은 성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동문 사거리와 오거리 광장 등에서 발굴을 시작합니다. 전주시는 발굴 성과에 따라 일부를 복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남문만 남아있는데 나머지
동서 북문충에 가능한 곳 한 곳 정도는 더 복원을 할 계획이고요. 성곽도 일부는 복원할. 하지만 실제 성문지 등을 찾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일제가 남긴 지적도 등 추정 근거가 되는 자료는 충분하다지만 도심 개발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또 발굴 범위에 따라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 어느 정도까지 발굴이 될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움직임에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도의회가 폐지를 약속했던 재량사업비를 되살리려는 것은 비리와 결탁하려는 것이자 예산 편성 원칙마저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의원 각자의 의견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재량사업비 비리에는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며 도청 측에 거부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폭염 속 고온다습한 환경에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등이 증식할 수 있어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간과 당뇨병 질환자는 해산물 섭취를 주의하고 물은 충분히 끓여 마시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도는 수질오염과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산 분뇨의 무단 방류를 막기 위해 만경강과 동진강 등 새만금 유역 가축 분뇨시설 6,280곳을 점검합니다. 단속 내용은 폐수 방류와 침출수 유출, 퇴비나 액비업체의 운영기준 위반 등이며 적발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1999년 전주동물원에 온 24살의 수컷 침팬지 카이가 지난 7일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동물원에는 한 마리의 암컷 침팬지만 남게 됐습니다. 진안군이 오는 14일부터 진안읍 한방약초센터 부지에서 고추시장을 운영합니다. 4일과 9일 장날에 맞춰 열리는 고추시장은 농가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 실명제를 시행해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성민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는 오늘 전북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30년째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가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유 군수는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지목을 받아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친목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이항로 진안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진안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서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가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북에 옵니다. 이 총리는 오는 11일 군산 동국사와 선유도, 보수공사를 끝낸 익산 미륵사지와 전주 남부시장 등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이 총리의 방문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가 장려와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리터당 1,605원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